이런 일 딱 되면 지금 보이잖아요. 대통령은 그런데 자기가 임명한 걸 또 취소하기도 뭐하고. 근데 이거 가지고 선거 치를 수가 없고, 이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 대충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나가겠다, 뭐 이 정도의 선에서 정리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실의 공지로 나왔던 게 뭐냐면, 이종섭 장관의 당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검증을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보냈다는 거거든요. 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실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 라고 했듯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혹의 핵심을 받고 있는 주체가 내가 알아보니 문제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이종섭 장관이 와서 한 얘기가 그럽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답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사실이 아니니까 답하지 않겠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깨끗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또 재판에 나가서 위증하면 위증인은 걸리지 않습니까?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한판 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오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종섭 호주 대사가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했습니다. 출국한 지 11일 만인데 오늘 오전 입국 현장을 잠시 듣고 이어갑니다.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사현변과 관련한 주요국 공안당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전해주실까요? 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죠. 이 대사가 오늘 오전 9시 35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예. 사의 표명을 밝힐 건지, 귀국 관련 대통령실과 소통을 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예. 추가로 질문하면 한꺼번에 다 답변하겠다라고 말한 뒤 실제로는 이 수사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귀국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라는 답만 내놓은 채 3분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의 거취를 놓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있네요. 네, 야당도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당의 목소리가 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김태호 의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발 더 나가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귀국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 이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안철수 의원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그리고 이 대사의 귀국 결정은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시기가 늦어서 기회를 놓쳤다고 본다라는 건데 일이 생기자마자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조치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민심의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예, 만시지탄이다. 시기를 좀 놓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진단도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자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이 이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3차 공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마 조금 전 끝이 난 것 같은데 박 전 대령 측은 무슨 말을 남겼습니까? 박 대령 측은? 네, 일단 박 대령 측에서는요. 일단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급거 입국에 대해서 우리 근현대사의 참 치욕스러운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울 것이다라는 건데요. 잠시 후 뵙게 될 이 김정민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에게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국가대사로 임명한 뒤 이 세금을 축내 해외로 도피시키는 전례를 만들었다라면서 죄 없는 사람은 재판받으며 고생을 하고 박 대령을 일컫는 거겠죠. 예. 죄 있는 사람은 국민 세금으로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박정훈 대령이 3차 공판을 하러 가는 그 현장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또 공판 과정도 지켜봤던 것 같군요. 네, 오늘 기자회견을 사실 공동으로 같이 했습니다. 예. 이 공판 참관인으로 참석하는 자리였는데요. 예. 참석하기 직전에 CBS의 이정주 기자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서 질문을 했는데 예. 이종섭 전 장관이 아무리 많은 의심을 받고 있고 혐의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범 또는 종범일 뿐이다라고 이 대표가 평가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자 오늘 새벽에 이종섭 대사가 입국을 해서
정말 취재진들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일단 귀국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진 교수님한테 말씀 주시면. 그러니까 대충 그 선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본인이 사퇴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참 문제가 있는 게 일단 군인인데 얘는 군인 출신 아닙니까? 예, 삼성 장군 중장 출신이죠. 출신이죠. 그렇죠. 삼성 근데 장군. 사병이 죽었는데 그 문제 그렇게 처리한다? 저는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는 데다가 예. 두 번째로 이런 일 딱 되면 지금 보이잖아요. 대통령은 그런데 자기가 임명한 걸 또 취소하기도 뭐하고. 근데 이거 가지고 선거 치를 수가 없고 이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 대충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나가겠다 뭐 이 정도의 선에서 정리하겠다는 것 같아요. 박 시장님.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실의 공지로 나왔던 게 뭐냐면 이종섭 장관의 당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검증을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보냈다는 거거든요. 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실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 라고 했듯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혹의 핵심을 받고 있는 주체가 내가 알아보니 문제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이종섭 장관이 와서 한 얘기가 그럽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답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사실이 아니니까 답하지 않겠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깨끗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또 재판에 나가서 위증하면 위증이 걸리지 않습니까?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누수하게 봐왔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형식 논리적으로 지금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아니 그 자리에 국방장관 출신이 필요해서 했고,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도 받았고 안 들어올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건데 예. 국민들의 인식의 문제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그 사건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좀 괴리가 좀 발생하는 것 같고 공수처에서 아마 곤란할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인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불러도 물어볼 게 없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4시간 끝났거든요. 주소 적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고 증거가 지금 없거든요. 증거도 깡통폰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본인이 또 그걸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리도 없는 거잖아요. 예.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문제는 뭐예요? 법리적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다라는 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법률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적용이 굉장히 까다롭고 예. 그 법조계에 따르면 이게 사실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도 아닐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래서 있다가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내가 들어왔는데 공수처에서 안 부르더라. 나 나가겠다. 뭐 그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저는 이제 대통령이나 여당 비대위원장 다 검사 출신 또 오래전에 옷을 벗은 게 아니라 최근에 옷을 벗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너무 법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예. 왜냐하면 직권남용에 아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직권이 없으면 남용도 그렇죠. 없다. 직권이 없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형사법상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국민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왜 직권이 없는데 개입을 해서 외압을 행사했냐. 이거는 훨씬 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절차와 투명성, 공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만 문제 없다라고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명분으로 자꾸 문제 없다. 그리고 지금도 공관장 회의로 왔다. 이거는 마치 의혹을 받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이것도 법적으로만 따져서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면 밀린다는 분위기가 대통령실에 강한 것 같아요. 예. 예. 그거는 상관없이 그 직권남용죄는 한번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든요. 사실 이걸로 이게 제일 많이 또 기소했던 게 누굽니까? 사실 뭐 윤 대통령 유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죄받은 이유는 또 많지가 않아요. 예. 자, 오늘 군사재판 3차 공판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측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죠? 이제 막 재판 끝나고 그죠? 지금 예. 지하철 타고 지금 사무실로 이동하는 가고 있는 중인데 예, 좋은 상황입니다. 급하게 연결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판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네요.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우리 근현대사의 참혹스러운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의
말씀이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이 개입된 직권남용 범죄 의심이 드는데 그걸 지금 범인 도피를 최고 그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세금 낭비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게 이승만 정권 시절에 그 신성모 국방장관을 뭐 주일대사로 그 도피시킨 전례가 있대요. 예. 전례가 없는 줄 알았더니 아하. 참 거기 그 사건과 비견되는 지금 자유당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2024년에 지금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정부 얘기는 이 호주가 방위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 국익이었다 이렇게 입장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표현은, 그걸 납득을 할 수가 있나요? 그 납득을 믿어줄 사람들은 예. 처음부터 이런 문제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믿어줄까?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호주 대사는 무슨 큰 문제가 있었나요? 임기도 아직 안 끝났는데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예. 국방부 대변인도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전 장관에 대해서 도주나 도피를 했다는 표현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했었는데 변호사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런 국방부 입장에 대해서? 범인 도피죄인지 여부는 예. 나중에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예. 국민 법 감정상 도피 아닙니까? 이렇게 출국 금지를 푸는 예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가 돼서 출국 금지 돼가지고 예. 생업에 지장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따지고 들면 수사가 늦어지고 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예. 그들은 바보여서 그렇게 당했나요? 그게 법과 원칙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법과 원칙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비트는 거, 그것은 우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억울한 부분이 얼마나 크다고 그렇게 법규를 비틀어가지고 자기만의 혜택을 보겠다는 겁니까? 그건 대통령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나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그랬다. 예, 예. 자, 진 교수님, 박 실장님 함께 질문해 주실까요? 자, 일단 오늘 이종섭 변호인 측 입장은 오늘 공수처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군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반론하신다면. 여보세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나요? 내는 절차인가요? 아무튼 예. 그 부분도 역시 예. 하나의 변명이죠. 변명이다. 예. 변명이죠.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방해할 것도 없다라는 논리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이 군인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군인 등 범죄에 관한 수사 절차 규정을 보면 예. 변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망 원인된 범죄를 인지해서 이첩하는 권한을 군사경찰에 여전히 부여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수사라고 그 규정에서 정의까지 하고 있다고요. 수사다. 예. 아니 그 변사 사건 조사 중에 사망 원인된 범죄를 인지해서 이첩하는 권한을 법령이 군사경찰에 부여하고 있는데 예. 그것을 방해한 것이 직권남용이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조금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다른 논거로 나오는 게 예. 수사 지휘권 자체가 없으니 남용될 직권도 없다. 이런 논리도 펴나 봐요. 예. 그것도 물론 유력한 그 근거는 되겠죠. 그런데 수사 일반적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남용되는 듯한 외관이 갖춰지지 않느냐. 예. 그런 반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재판에 회부되면 면밀하게 이제 따져보겠죠. 판례와 비교도 해보고, 예. 윤사 사례와 비교도 해보고. 그러나 그것을 속단할 수는 없죠. 게다가 그런 속단들이 변호인이나 주장할 법한 얘기들을 왜 국가기관이 나서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난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주장들은 예. 피의자 이종섭의 정식 사전 변호인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조금 전에 변호인 측 입장을 또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이제 박 실장님. 예, 호주 대사 임명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뭐 출국 금지 사실 자체도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언론에 나오니까 기밀인데 또 어떻게 알았냐, 유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출국 금지는 피의자가 되면 대부분 취하는 절차라는 것은 검찰공화국인 이 정부가 몰랐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그건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았다라는 변명에 불과한 거지. 그 경험칙과 그 선례들을 보면
범죄로 입건이 돼서 피의자 신분이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중대 범죄는 출국 금지 한다고요. 예. 예. 중요한 건 이 사건에서 출국 금지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피의자로 확정된 사람을 고위직에 다시 임명했다는 게 이게 본질입니다. 출국 금지는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지 예. 출국 금지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 박정훈 대령님의 그 재판에서 지금 쟁점은 뭡니까? 검찰하고 지금 변호인이 가장 핫하게 다투는 부분이 뭘까요? 오늘 이제 재판부가 비로소 예. 대통령 개입이 있었는지를 이 사건의 쟁점으로 확정했습니다. 예. 아하. 네, 그래서 대통령의 개입이 있는 명백한 정황 증거들을 이미 그 군검찰이 확보하고도 안 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라고 비난을 했더니 예. 오늘 군검찰은 참 황당무계한 별로 그 방어를 하더라고요. 예. 그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랄지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이 예. 그 사람들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전화번호에 이 김기한 그 사령관이 예. 수많은 통화를 그분들하고 했는데 예. 그분들이 누군지를 몰라서 대통령 개입의 근거를 못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걸 비난했거든요. 어떻게 된 사람들이 군검찰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장하는 강력한 변호 사유인 대통령 개입설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느냐. 그 안보실 사람들이 전화한 것만 확정을 해도 무수히 많은 전화가 이첩 강행 전후에 있었거든요. 예. 그걸 확인을 하고 그것이 어떤 외압이 아니다라는 걸 확정을 해야 대통령 개입이 없었다라고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전화가 무수히 많이 간 전화가 누구 전화인지도 몰랐다면 또 뭐 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군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사실 상위 부대 그 어디서 오는 그 지휘 계통 라인 전화는 좀 다른 라인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특별하게 받았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네. 대통령실에서 받던 전화를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했던 것 자체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부분은 무슨 비화폰 그 어떤 군사 작전을 위한 비화폰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핸드폰 대 핸드폰으로 오고 간 거라니까요. 어. 그래서 그 통화 기록 조회 그다음에 포렌식에 다 걸려든 자료들이에요. 근데 군검찰이 그것을 분석을 못했다는 겁니다. 통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예. 그 전화가 임종득 2차장이나 임기훈 그 국방비서관의 전화인지를 모르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이 없었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무슨 예. 일이죠. 변호사님 네. 오늘 재판에 이제 박정훈 대령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겠지만 항명죄 예. 재판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예. 쟁점이 이제 과연 위법한 명령이었냐? 요게 이제 핵심 예. 사항인데 네. 그러면 위법한 명령이 있었는지를 보는 건데 당시 이제 김기현 사령관이 받았던 수많은 전화 앞서 말씀드린 임종득 2차장이랄지 문자 같은 건 이제 신범철 차관과의 문자 이런 게 있는데 누구랑 전화했고 이걸 몰랐다고 군검찰이 주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국방부 관계자들은 뭐 전화를 그나마, 많이 했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죠? 예, 국방부 관계자들은 그나마 뭐 수사지휘권이 국방장관한테 있으니까 일부라도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적법한 직무집행이 가능한 여지가 있지만 이 일에 안보실이 나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태용 안보실장도 그랬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안보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공정한 것이다라고 국회까지 그렇게 나와서 그 공표한 분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 통화 기록을 열어보니까 무수히 많은 안보실 관계자들의 통화가 이첩 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첩이 강행된 이후에도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외압이라는 의심이 당연히 들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냥 이첩 전에 통화를 했는데 다 일상적인 통화고 만나자는 통화고 이렇게만 해석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무엇보다도 그 통화가 누구인지는 확정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물어보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오늘 군검찰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왜 임기훈, 임종득의 이름을 가려서 이 통화 기록을 냈냐? 해명해봐라. 그러니까 원래 기록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료에. 그러면 그 자료를 분석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임종득, 임기훈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직책은 해병대 사령관 핸드폰에 주소록에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번호와 매치만 해봐도 알잖아요. 예. 더군다나 저희는 어떻게 확인했냐면 우리가 의심하는 시간대의 전화를 역추적해가지고 그 번호를
언론에 그 요청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 번호가 누구 번호인지. 예. 우리는 김기한 사령관의 주소록도 없었습니다. 예. 언론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임기훈, 임종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하. 이렇게 어렵지만 확인이 되는데 아하. 자기들은 그 김기한 사령관의 주소록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확인을 안 했다고요? 이건 직무유기로 봐야 되는 건지 저희는 그래서 알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범죄라고 봤는데 예. 그들의 오늘 변명은 범죄가 아니라 심각한 직무 과실입니다. 우리가 임기훈, 임종득 전화번호도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큰 검찰이. 세상에 병과장인 그 현역 대령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마당에 중요한 변론인, 변론 사유인 그 대통령 개입의 정황 증거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화했다는 사실도 새까맣게 모른 채 그리고 망상이라고 그 단언하고 비난했다고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예.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 경로를 주장하는 것은 망상이다. 근데 대통령 경로가 있음직한 정황 증거들이 쭉 통화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하나도 확인도 안 하고 임종득, 임기훈의 전화인지도 모르고 망상이래요. 그래서 그 망상이 망상이다 제가 그랬던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될 텐데 아무래도 그 변호인 측에서 말이죠. 이종섭 전 장관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으로. 당연하죠. 네. 지금 검찰 측 증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예. 이종섭 국방장관, 임종득, 임기훈, 뭐 박진희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 측 증인으로 불러야죠. 나와야죠. 예. 그 부르면은 이분들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증인 구인 절차가 가능하고요. 예. 네, 현재 우리 군사법원에서 현역 군인이거나 예비역 군인들이 중책에 있던 분들이 적법한 재판에 그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한 예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 항명 사건으로만 장관이, 놓고 보면 이제 네. 박정훈 대령이 받고 있는 놓고 보면은 네. 이종섭 전 네. 장관은 핵심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수처 고발에서 피해자가 네, 되지만 네. 여기서 증인이 될 수 있는데 네. 4월 10일 이후에 호주로 가버리면 증인 네. 신청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호주에서 와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와야 되죠, 호주에서도. 내보낼 사람들이 뭐 그 걱정해야 될 문제겠죠. 아무 알겠습니다. 지장이 없다면서요. 그 예. 증인 신문하는데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 예, 변호사님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마무리 좀 네. 하나만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이종섭 대사 임명되기부터 돌아오기까지 1년의 도피 논란. 이 가운데 또 네. 박정훈 대령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라는 저희도 취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박 대령님 오늘 어떤 반응 보이셨습니까? 많이 회복이 됐고요. 예. 처음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복받쳐서 예. 좀 괴로워했는데 이제 많이 회복이 됐고 예. 재판에 더 집중하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처음으로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본인의 그 멘트는 없었는데 재판장에서 오늘은 직접 신문도 하고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좀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측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예,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요. 자, 어제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국민의힘의 기존 후보 명단을 조정을 했는데 이제 이철규 의원이 그 기자회견을 하자 뭔가 좀 미세 조정이 있었던 건 분명하네요. 네, 국민의미래가 어제 좀 밤 늦게까지 회의를 거쳐서 새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미래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호남 및 당직자들을 배려를 했고 직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부 순위를 조정했다고 알렸는데요. 예.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조배숙 전 전라북도당 위원장이 13번에 배치가 되면서 일종의 호남배를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좀 미세 조정에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당선권이라 볼 수 있는 20번 안에서의 변화는 2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총 11명의 순번이 조정이 됐는데 9명은 모두 20번 바뀌었기 때문에 예. 지금 구도에서는 좀 당선이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이철규 의원이 요구가 좀 근본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모양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윤 대통령을 위시한 대통령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여당의 신주류 사이 갈등이 진정이 될까 좀 물음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철규 의원이 꼭 넣자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려진 주기한 전 광주시당 위원장 결국 어제 명단에 최종적으로 빠졌는데 예. 오늘 대통령실이 민생 특보에 임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임명이죠. 그렇죠. 뭐 타이밍도 그렇고. 타이밍도 그렇고. 네. 사실 예. 뭐 이분 자체가 또 워낙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가깝다. 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의 핵심 지지층이 있는 대구를 갔는데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네,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최근 일련의 논란 때문에 지지층이 좀 분화되는 걸 경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구 선문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대구가 대한민국을 구했다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대구에서 출발한다라고 했고요. 예. 또 지금 이 정부 여당에 대한 워낙 좀 지지율 악화 원인이었던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으니 국민의힘의 뜻으로 풀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한테 절대로 기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또 이제 당에서 밝힌 게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취임 후 한동훈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네요. 이 이종섭 대사의 귀국 문제 국민의힘 뜻으로 풀었다 이런 강조도 했는데 자, 진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죠.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정 과정 그리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의 제가 어제 뭐 얘기한 것처럼 미세 조정을 거칠 것이다. 특히 이제 호남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 부분 문제를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걸 갖다 이제 특보를 주는 식으로 이게 이제 여당이 갖고 있는 특권이죠. 사실은 그런 측면인 것 같고 이게 결국은 누구죠? 그 이철규 이분이 사실은 저 대통령 힘 뜻을 팔아가지고 좀 자기 사람을 좀 끼워 넣으려다가 좀 안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이제 호남 배려가 없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도태우 장해찬 이런 사람 왜 잘랐느냐. 지역 구민의 그 정서를 갖다 무시하고 이랬는데 예. 정작 들어보니까 도태우 장해찬 낙마시키려 했을 때 그걸 반대를 안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후에 이제 자기 사람들 그거를 항변하기 위해서 이제 명분을 끌어놓은 거고. 이철규 의원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거고 이건 또 대통령실하고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분 나빠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쉽게 말하면 거기다 이 사람을 또 심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또 윤심 공천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양해하겠다. 그래서 대신 이제 민생특보를 받아들인 거죠. 원래 이제 얘기가 됐던 가장 핵심이 이제 주기환 대통령의 20년 직위로 알려진 예. 주기환 전 수사관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빠져 있어서 약간 대통령실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대통령실에서 정말 또 안 경로? 됐을 걸 알고 예, 경로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저는 이제 친윤, 친한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여권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쪽도 아닌 좀 객관적으로 보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예.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주기환 위원장을 대통령이 엄청나게 비료로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주는 순간 윤심 공천으로 그냥 나오잖아요. 프레임이 짜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석동현 사무처장이 처음에 경선 탈락됐을 때 친윤 공천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분위기가 좋았던 것처럼. 근데 이건 정반대로 주는 순간 비례도 윤심이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상징적인 인물이어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또 다음에 이철규 의원이 강하게 항의를 했던 민영삼, 김영민이 두 유튜버. 이 김영민 씨는 이제 개그맨이기도 한데 이분들이 이제 유튜버인데 그거는 뭐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언제 어떤 말들이 나올지 모른답니다.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말 또 문제가 소지가. 예. 그래서 이제 아마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배제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험 요인이 있을 수 그렇죠. 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요인이다. 그런데 그러면 강세원 전 법률비서관과 그다음에 이슈 씨는 어떻게 들어갔냐? 일단 잘은 모르 그건 실수인 것 같은데 나이를 좀 낮추 여성과 청년이 없다고 하니까 예. 평균 나이를 낮출 수 있는 아하. 30대거든요. 또 여성이고 그런 게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대통령 아시겠지만 이미 주기환 수사관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사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곽우신 기자. 네. 국민의힘 출입 중인데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갈등이 좀 다시 사그라든 겁니까? 일단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단 예. 총선도 가까웠고 지지율도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이 파열음이 커지게 되면 예. 그러니까 용산이 좀 무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 같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 불만은 있지만 여기서 더 문제제기는 하지 않고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주도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예. 이게 과연 총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유지가 될지 그러니까 이번엔 넘어가겠지만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 이제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후에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는 잠시 후에 만날 배재정 후보와 나눠보고요. 개혁신당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후폭풍 때문에 지금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개혁신당은? 일단 뭐 영입 인재 1호였던 이창환 전 반도체 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이제 탈당 의사를 이미 밝혔고요. 예. 양양자 원내대표도 탈당계를 이제 제출을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거취 관련 표명했던 기자회견을 2시로 잡아놨었다가 20분 전에 급하게 이 기자회견을 취소죠.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한 끝에 최악의 사태는 막은 것으로 보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비례대표 후보의 뭐 재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후로도 양양자 원내대표를 위시한 그 한국의 희망 쪽과 지금 개혁신당이 잘 화학적인 결합이 이룰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내부적으로는 사실 김종인 공관위원장에 대한 반발도 있고 특정 인물 중심 뭐 대표적으로 뭐 금태섭 의원 쪽으로 너무 좀 많이 좀 쏠린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과연 개혁신당이 잘 갈 수 있을지 뭐 좀 물음표인 상황입니다. 예. 자 개혁신당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죠. 뭐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여러 그 이질적인 세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비례 공천 문제거든요. 비례 공천 문제고 지금은 말을 못 하고 있지만은 어차피 명분은 좀 없거든요. 왜냐하면 누구예요? 그 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예. 못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적어도 이 사람들은 뭐 우리 쪽 한 사람은 좀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당선을 그래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제가 순간에 볼 때는 개혁신당이 과연 이제 총선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같이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워낙 달라요. 자, 박 시장님. 뭐 이해는 되는데 지금 개혁신당의 위치가 지지율이 좀 낮잖아요. 뭐 잘하면 2석, 3석이 될 수 현재 상황으로는 몇 석이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파이를 키워야지 여기서 우리 파의 지분을 달라고 하는 건 저는 뭐 이해는 하지만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자회견까지 물론 취소는 됐지만 예. 그리고 바깥으로 내비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개혁신당이 개혁하겠다는데 그게 개혁입니까? 저는 좀 사실은 약간 뭐 이해되죠. 다들 배지 달고 싶어서 그렇고 자기 사람 심은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개혁을 하려고 당을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그 거대 정당에서 뭘 좀 해보려다가 안 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모멘텀을 잃어버린 거예요. 애초에 딱 진단해서 이 당은 안 돼, 이 당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때문에 제3의 당을 가자라고 하면서 빌드업을 계속 해왔어야 다면은 지금 엄청난 파급력을 낼 텐데 끝까지 눈치 본 겁니다. 혹시 공천받지 않을까. 끝까지 눈치 보다 마지막에 몰려가지고 나와서 또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또 분열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유 저기도 믿을 수가 없네라고 하니까 이제 모멘텀을 완전 상실해버린 거죠. 예. 어쨌든 당 대표가 사실 힘든 지역구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어떻게든 비례 대표는 우리 쪽이 나한테 이런 자세 물론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바깥으로 공표하고 막 그런 것들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렇죠. 예. 자, 일단 개혁신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